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오래 걸리진 않고 나를 아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6시 시작해. 나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메일은 아마 여러분이 예술융합 소프트웨어 융합전공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들어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아마 이메일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토크쇼인데 마이크만 지금 내가 또 저걸 잡을 수 있지. 한국말을 이렇게 잘해야 돼. 열심히 배우면 돼.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야? 네임. Your name? 장후? 장후? 오케이. 너도 하시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약간 농담해서 분위기 좀 풀어주려고. 아마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메일이 갔어요. 오늘 메인 목적은 첫 번째는 예술융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융합 전공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수할 수 있을까라는 정보를 좀 드리고, 그리고 개설된 교과목과 여러분 각 과에서 인정하고 있는 학점들, 교과목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간이 되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도 아직 1, 2학년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 향후 플래닝을 하는 거를 도와주는 많이 걸리면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기존의 학사 제도는 여러분 아까 컴퓨터공학과도 있었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과도 있었고 기계공학과도 있으나 각각의 기계공학과들 각각의 자기 전공에서 특정 학점 이상을 따면 공학사가 나오겠지, 기계공학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무용학사가 나오겠지 등등, 아니면 정보시스템 학사 이렇게 나오지.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 외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추구했던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이 좀 바뀌니까 융합전공, 즉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다중전공, 다전공을 할 수 있어. 다전공이라는 건 기계공학을 하면서 무용학을 할 수도 있고, 즉 졸업장은 하나지만 거기 써있는 학위가 2개가 찍혀지는 거야. 2개. 그럼 예를 들어서 이름이 뭐였지? 기계공학과? 개원이? 네. 개원이가 기계공학을 하면서 물론 공대는 굉장히 어려워. 제가 아마 좀 나이브한 생각으로 왔을 수도 있고 자기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전공을 해보겠다고 해도 공대는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야. 근데 다만 공대 졸업학생 어떻게 돼? 기계공학과? 66학점이지. 만약에 기계공학에서 66학점을 이수해야 기계공학사가 나오는데, 공학사가 나오는데, 만약에 자기가 다중전공을 신청을 하면 그게 줄어. 아마 48로 줄 거야. 그러면 자기가 자기 과에서 배워야 되는 교과목은 줄어주는 대신 다른 교과목을 들을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줘. 그게 이제 다중전공을 신청하는 거야.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개원이가 무용에 너무 관심이 많다. 그럴 수 있잖아. 기계도 무브먼트고 사람의 휴먼 무브먼트도 무브먼트잖아. 결국은 기계에서 생각하는 무브먼트가 사람의 몸에 생각하는 무브먼트가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관심이 생긴 거야. 그러면 무용학을 할 수 있어. 그 대신 36학점은 무용학과에서 따야 돼. 그게 한양대가 가지고 있는 다중전공 시스템이고, 맞지? 여러분들 2개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졸업을 할 수가 있어. 이론적으로.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원이 같은 경우가 힘들겠지. 왜? 무용을 해본 적이 없지 않냐. 저희 가면 이제 김은미 교수님한테 겁나 혼나면서 배워야 되는데, 그치? 그거 안 해봤지? 춤 춰봤지? 안 춰봤지? 그치? 생각은 크나 이게 아마 전공의 벽들이 너무 무서워서 아마 시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한양대가 여러 개의 융합 전공을 만들어. 개념은 다중전공이랑 똑같은 개념인데 조금 좀 뭐라 그럴까, 그 장벽을 좀, 학문 간의 장벽을 좀 무너뜨려서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게 우리 인문과학대에 가서 알고 있는 수행인문학 안에 여러 가지 다중전공이 있어. 고전읽기 융합전공도 여러분 나중에 거기에서 36학점 따면 기계공학과하고 밑에 고전읽기 전공이라고 찍혀서 나온다고, 졸업장에. 더 학위가 2개가 되거든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학생들이 일단 첫 번째 허들은 학생들이 잘 몰라서 접근을 안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하는 것도 헉헉대는데 또 하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하지만 제도권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졸업장을 결국 2개 따는 거죠. 학위가 2개 나간다는 게 졸업장의 물리적인 형태는 하나겠지만
거기에 전공명, 기계공학, 전공명, 무용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다중전공이고 다중전공의 또 다른 하나의 트랙으로 있는 게 융합전공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6학점 신청을 해서 36학점을 다 따게 되면 예술융합 소프트웨어라는 게 졸업장에 찍혀. 이쁘지 않겠냐? 무용학과가 주전공이라고 써있고 그 밑에 또 다른 주전공으로 예술융합 소프트웨어를 하면 얼마나 좋겠니? 남들이 볼 때도 누가 좀 컴퓨터 소프트웨어 맞지? 컴퓨터 소프트웨어인데 특별하게 예술융합 소프트웨어가 나올 수 있잖아. 이걸 몰라. 무슨 거야? 음미 몰라요. 등등등 이런 여러분에게 좋은 제도를 사전에서 만들기는 했으나 잘 모르니까 이런 설명회를 이제 갖게 된 거지. 이해됐죠? 결과적인 철학은 이해가 됐지? 철학에 대해서 질문.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졸업장에 2개의 주전공 이름을 찍고 가는 거야. 경영학과, 연구원 같은 경영학과이면서 예술융합 소프트웨어가 찍히겠지. 그러면 분명히 취업할 때나 창업할 때 물어보겠지, 누군가. 너 경영도 했는데 예술융합은 뭐 했어? 그럼 거기서 뭐 이런 걸 했으면 그래, 좀 독특하네. 굉장히 융합적인 생각을 많이 했네. 뭐 등등등. 장점이 될 수 있는 건 많지만 힘들지. 자기 주전공 하나 하기도 힘든데, 물론 아까 얘기한 66학점에서 원래는 그것도 36으로 줄어드는데 기초 필수 때문에 48이 된 거야, 기계도. 그러면 36으로 줄여준 거야, 주전공을. 기계과의 주전공의 학점을 66에서 36으로 줄여주는 대신 나머지 36을 이런 융합전공, 아까 얘기한 고전읽기 융합전공, 뭐 예술융합 소프트웨어 융합전공 등등등 우리 학교에 한 정확한 개수 내가 보고서 쓸 때는 기억이 나는데 10몇 개가 있어. 자동차 소프트웨어 융합전공도 있고 데이터 사이언스, 빅데이터 융합전공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고 그걸 신청하는 기간이 이제 왔길래 내가 설명을 하는 거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게 아마 여러분이 만약에 하다가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하다가 내가 신청을 해서 이해할게. 내가 예술융합 개원이 몇 학년이니? 3학년 좀 뻑세긴 할 텐데 한번 해보자. 제가 신청을 해서 3학년 2학기 때 그럼 1년밖에 안 남은 거잖아. 이미 3학년 2학기를 끝나고 36학점을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에 몰빵을 때려야 되잖아. 그지? 가능하지. 그러면 이미 네가 기계과에서 60학점 거의 그 근처까지 갔을 거야. 그지? 자, 55학점을 들었다고 하자. 그럼 얘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냐면 기계과에서 5학점 신청하고,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예술융합으로 36학점을 4학년 1, 2학기 때 다 신청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페일이 되면 여러분 예술융합 소프트웨어도 주전공으로, 다중전공으로 획득하지 못하고 기계에서는 이쪽에서 페일이 돼버리니까 이쪽은 다시 원래대로 60학점을 들어야지만 기계과 졸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잘 생각해야지. 맞지? 하지만 그걸 이제 잘 만들어낸 게 이제 이런 거지. 여러분, 이게 다중전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융합전공, 이게 졸업장이 2개 나오고 주전공, 무용, 주전공, 기계 이렇게 나오는 게 이거야. 그 다음에 여기 앉아봐. 사진 좀 찍어봐. 이거 사진 찍어야지. 동훈아, 이거 사진 찍어야 나 또 보고해야 돼. 네. 위에. 자, 그게 불안하니 우리 부전공 기억나? 부전공? 여러분 부전공 알지? 부전공은 24학점만 따면 돼. 안전빵이지. 하지만 디스카운트를 많이 안 해줘. 주전공의 디스카운트를 많이 안 해줘. 아까 얘기한 36학점으로 훅 떨어뜨려주지만 자기가 다중전공을 하겠다. 이제부터 조금씩 어려워져. 긴장하고 들어야 돼. 다중전공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여러분 본과에 있는 교수님들이 그래 그 까줄게. 우리 본과에 원래 우리 자기가 소속된 입학했을 때 그 과에서 졸업학점을 좀 줄여주는 대신 다중전공을 듣기 시켜. 아까 그게 36, 36이 되는 거야. 왜 어려워? 숫자 36, 36. 네? 근데 만약에 자기가 도저히 주전공을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부전공을 신청하는 거야. 그러면 걔가 아마 48로 줄여줘. 자기가 60이었는데 그걸 48 정도로 떨어뜨리고 이걸 24만 되는 거야. 이해돼? 이해 안 되는 거 같아? 벌써 어디서 왔어? 어디서? 이해됐어? 무슨 거야? 생명공학과 똑똑해야 되는데? 똑똑할 것 같아. 자, 근데 그 다음에도 문제가 돼. 왜냐면 내가 부전공도 못할 것 같다. 24학점이 8과목이잖아.
그러면 이건 더 줄여져. 12학점을 들으면 이제 마이크로 전공이라고 이건 졸업장이 안 찍혀. 부전공까지 졸업장이 찍혀. 얘는 성적표에만 찍혀. 이건 정식학위는 아니고 여러분이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들었다라고 해서 12학점을 이거 깎아주지도 않아. 이거는 본과에 있는 전공학점을 깎아주지도 않고 그냥 교양을 잘 선택해서 들으면 즉 예술융합 소프트웨어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잘 들으면 교양으로 들으면 여러분 졸업장에는 안 찍히지만 성적표에 찍혀. 뭐라고? 예술융합 소프트웨어 마이크로 전공이라고 찍혀. 졸업장. 아니 성적표. 이해됐지? 부전공하고 주전공은 졸업장에 찍혀. 두 개가 찍혀. 멋은 있지. 그리고 학점도 본과에서 학점을 조금씩 깎아줘. 주전공 같은 경우는 66학점일 경우에 기획과는 66학점인데 이걸 36학점으로 줄여주고 36학점을 이쪽에서 들으면 돼. 교수님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 그런데 이게 세상의 트렌드니까 어쩔 수 없지. 얘도 아마 48인 것 같아.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지난 학기에는 기억나는데 아마 보고서 쓰고 나면 또 기억날 거야. 보고서 쓸 때만 기억해. 숫자가 있어. 그리고 얘는 24학점으로 8과목을 들으면 졸업장에 부전공 예술융합 소프트웨어 부전공으로 찍히게 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술융합 소프트웨어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잘 들으면 졸업장에 주전공이 하나 더 찍힐 수 있는 거야. 그걸 교양으로만 들으면. 근데 처음에 신청을 받는 이유는 물론 이게 나중에 또 다른 행정적인 처리는 알려줄게. 먼저 신청을 받으면 깎아준다고. 본과에서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본과에서 그래 너 이제 융합전공이든 다중전공 하려고 하니 우리 본과에 있는 학점에서 졸업학점 좀 줄여줄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신청할 수도 있어. 거의 졸업 시점에 신청을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전혀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다중전공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 주전공도 66을 따야 되고 여기서도 36을 따야 돼. 그러니까 끝에 가면 어려우니까 미리 신청을 받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신청을 해놓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예술융합 소프트웨어 융합전공이 여러분이 페일 36학점 못하게 되면 잘 들어야 돼. 여기서부터 주전공도 날아가는 경우가 생겨. 여러분의 책임이야. 이건 부호경의 책임도 아니고 기계공학과 학과장님의 책임도 아니야. 응미과 학과장님 책임도 아니야.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해야 돼. 내가 이걸 해보고 싶다면 학교에서도 많은 베니핏을 주는 게 첫 번째 원래 여러분 본과의 학점을 깎아줘. 한데 그러면서 예술융합 소프트웨어를 했는데 만약에 예술융합 소프트웨어에서 페일을 하게 되면 36학점 못하게 되면 이건 그대로 살아남아야 돼. 어차피 졸업을 하려면. 그럼 다시 66학점으로 올라가. 과마다 좀 달라. 학과마다. 근데 대부분 공대가 66으로 잡혀있어. 그러니 이건 여러분 책임이야. 내 책임 안 해. 나중에 나한테 컴플레인 하면 안 돼. 그래서 레코딩 하는 거야. 제가 다 증빙자를. 나 설명 다 했어. 여러분 책임이야. 라이어빌리티가 내 게 아니고 여러분 거야. 그러니까 이해됐지? 대학생 정도 됐으면 이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야 돼. 내가 융합전공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굉장히 비질런트해야 돼. 비질런트하다는 게 이렇게 주변 상황을 잘 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거거든. 가끔 우리 한영대 학생이든 대부분의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 보면 똑똑하긴 한데 자기가 스스로를 결정하는 의사결정들을 잘 못해. 엄마 아빠가 다 해줬으니까. 왜 1, 2학년이면 잘 모르니까. 근데 하여튼 여러분이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해야 돼. 대충 이해됐지? 질문 안 되는 거 여기까지 질문 안 되는 거. 또 질문하면 나중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안 가르쳐 줄 거야. 그래 영철이. 돈의 차이 없네. 돈의 돈의 등록금의 차이가 없지. 그냥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시스템의 하나가 그냥 등록금을 내면 24학점이고 우리 최대 수강학점이 있긴 하지만 최대 수강학점 안에서 똑같지. 돈을 더 내진 않지. 나한테 뭐 개인적으로 돈을 주려면 뭐 나쁘진 않아. 받기는 하겠어. 뭐 내가 깜빡하게 가긴 하겠지만 돈을 더 내진 않아. 또 다른 질문. 뭐 현실적인. 또 마이너를 찍히지. 마이너인 내가 뭐라고 했는데 그 아트 어쩌고저쩌고 뭐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돼 있어. 영어는 마이너라고 찍히고 영어는 이걸 지금 메이저라고 찍히지. 신청 전에 이미 수업을 들었으면 그거 인정해줘. 그러니까 지금 신청하면 그것도 카운트가 되지. 그리고 졸업할 때 신청해도 돼. 나
근데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졸업할 때 신청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그게 머리를 잘 쓰면 그런 경우도 있어. 내가 기계과에 66학점을 못 땄어. 딱 봤더니 어떻게 해보니까 예술융합 소프트웨어에 36학점을 딴 거야. 그래? 그러면 이거 신청은 이거 36 안 된다 그랬지 그런 건. 그리고 학사팀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내가 혼난단 말이야. 경무 부처장인데 학사팀 담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혼나지 않겠냐? 그런 거 하지 말고 또 질문하라. 그게 소크라테스 얘기잖아. 계속 질문하면 여러분이 뭘 모르는지 알 수 있으니까 질문하지 않으면 뭘 모르는지 몰라요. 자, 이해가 된다고 봐. 이해가 된다고.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이해했어. 거의 한 지금 이 시스템의 80%를 이해한다. 그럼 여러분 지금 슬라이드 한 장씩 가야지 종이. 그게 우리 예술융합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교과목이야. 그러니까 교양 신청할 때 또는 교과목 여러분 수강 신청할 때 이것 중에 하나 들어야 돼. 맞지? 이거 하나 줘. 이거 여기 있다. 미안해. 보이지도 않네. 얘 들고 나봐. 이제 안 보여. 이런 게 지금 열려 있는 교과목이야. 이해되지? 실제로 이 교과목을 찾아서 들으면 돼. 이 교과목이 몇 개니? 둘, 넷, 여섯, 여덟, 열두, 14개잖아. 14개 교과목을 우리가 교양에다 다 박아놨어. 물론 교양으로 여러분 만약에 예술융합 소프트웨어 융합전공으로 다중전공을 신청했으면 교과목이 하나는 교양으로 뜨고 하나는 전공으로 뜰 거야. 동일한 교과목인데 그럼 당연히 뭐를 신청해야 돼? 그렇지. 운동하네. 그걸 그냥 그냥 나도 모르겠다. 교양으로 신청해도 돼. 그리고 마지막에 졸업할 때 내가 뭐 별 큰 뜻은 없다. 그냥 마이너만 듣겠다. 여기 한 4과목. 4과목이잖아. 그럼 이제 성적표에 그냥 예술융합 그러면 그거 신청도 안 해도 돼. 지금 신청해야 되는 건 얘네들 때문에 돼. 얘네 하다가 중간에 이거 하다가 이거 다 못하겠다. 그러면 신청하면 돼. 다시 좀 마이너로 할래요. 부전공을 할래 해도 돼. 그 정도의 행정 시스템은 내 한양대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신청하면 되게 불리한 게 이거를 제외하고 이건 처음에 신청하나 마지막에 신청하나 똑같아. 그러니까 일단 이제 해보는 거지. 먼저 신청해도 되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고 근데 얘네들은 먼저 신청해. 자 그럼 이제 거의 80% 이해했어. 이제 질문이 없을 것 같아. 완벽하지? 깔끔한 설명? 질문? 없다 이거지? 그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넣고 조금 더 어려워. 난이도가 좀 높아진다. 난이도가 좀 높아져. 자 그러면 아까 그 14개의 교과목이 존재하지. 14개의 교과목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다면 36학점을 들으려면 3학점씩으로 하면 12과목을 들어야 되잖아. 힘들지? 12과목씩 말이 쉽지. 어렵지. 그치? 쉬워? 그치? 12과목 어렵잖아. 그래서 이 착한 조용이니까 몇 과목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몇 과목을. 그러니까 최대 3과목은 인정해줘. 그게 잘 들어. 얼마나 착하냐면 난 너무 착한 거야. 기다려. 짜잔. 너무 착하지. 그러면 보이지도 않아. 자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봐봐. 이거 어떻게 키우니? 컨트롤 플러스? 125%를 일단 올려줄게. 자, 봐봐. 여기 있는 것들은 봐봐. 사회과학대 같은 예를 들자면 사회과학대 얘기하지 말자. 융전권은 내가 3과목을 인정해줘. 그지? 컴퓨터공학부는 만약에 여러분이 아까 컴퓨터공학부 누구야? 컴퓨터 소프트웨어. 너 이거 들었니? 알고리즘과 문제해결법 안 들었지? 이걸 들으면 그과에서 들으면 3학점을 이쪽에서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적표 갖고 오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교과 과정을 내가 알아야 여기다 추가로 애드업을 해줄 수 있어. 근데 최대 3과목이다. 최대. 다 니네 거로 다 하면 안 되잖아. 최소한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 철학이 있지. 12과목 중에 9과목은 우리 걸 들어야 되고 3과목은 니네 학과 거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작년까지 인정해 준 게 이거야. 사회과학대는 광고론, 방송제작, PR론 이게 우리 예술융합하고 유사하니 그거를 3학 3과목 정도 인정해 주자. 본과대학도
컴퓨터공학과도 있어. 기계과는 저번에 없어가지고 안 넣고. 왜 내가 넣어줄 이유가 없잖아. 아무도 안 넣는다. 이번에 개원이가 오면 내가 고민해볼게. 연극영화과는 많이 와서 내가 많이 넣었어. 그지? 그 다음에 산업융합학부 애들도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넣어줬어. 왜 되는지 알지? 이해되지? 이게 우리가 인정해주는 교과목이야. 경영학과는 없지. 의미 있나? 당연히 없지. 아무도 신청 안 했으니까. 이번에 신청하면 너무 말 잘 들어. 내가 그랬잖아. 여기서 내가 왕이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 카리스마 있는 교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넣어주겠지. 당연히 넣어주는데 우리가 이거 선택할 때 되게 고민 많이 해서 넣거든.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좀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교과목 뭐 배웠니? 뭐 그래서 우리하고 맞으면 넣어주고 아니면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적표하고 교육과제가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연극영화과가 많았던 이유는 굉장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하고 많이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 그리고 워낙 이쪽에 교과목이 많아서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으면 근데 어차피 그래봤자 세 과목이야. 세 과목, 맥스 세 과목. 여기서 그래서 이해됐지? 요거는 내가 여러분한테 만들어줘야 이거를 만들어놔야 여러분이 신청할 때 저걸 끌고 들어올 수 있어. 시스템이 세 과목까지는 전공으로 인정받으니 9과목만 들으면 되겠다 등등. 이해되지? 이 어려운 게 다 끝났어. 네 질문. 그러면 잘 봐. 요거는 여러분 어차피 시스템에 가면 다 있으니까 이거 이메일로 보내줄 수 있을 거고 아까 보면 여기 있지? 얘네는 2과목만 인정해 준 거야. 아까 그 리스트에서 2과목만 인정해 주면 여러분 6과목만 들으면 돼. 얘는 1과목만 인정해 준 거야. 그러니까 3과목은 들어야 된다. 최소가. 너무 깔끔한 설명 아니야? 질문. 법칙. 많이 신청해요. 많이 신청하면 내가 링크 사업단에 보고서 쓸 때 굉장히 좋아. 내가 링크 사업 부단장이야. 그러니까 보고서도 열심히 써요. 12월부터 3개월간 합숙에 들어.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 그 현장 시스템 직원이 이런 데다 링크 사업단 돈이거든. 그래서 보고서 열심히 써줄게. 캡스톤 디자인 돈이 어디서 나와? 링크 사업에서 나와. 링크 사업을 위해서 만든 개념이기도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는 유업 정보이기도 하고. 질문. 자 이제 질문 많은 것 같아. 아까도 손 들었잖아. 질문. 그 의미 갖고 교과목 넣어달라는 거. 오케이? 뭐 그거야 좀 이따 한번 인터뷰하면 될 것 같고. 여기 캡스톤 디자인? 유씨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잖아. 얘네들 안 했어? 캡스톤 디자인 공대 애들은 다 하잖아. 공대 애들 캡스톤 디자인 필수야. 졸업 요구야. 졸업 요구. 아직 졸업이 안 갔으니까 아마 잘 모를 건데 캡스톤 디자인은 이게 캡스톤이 뭐냐면 뭐 많지. 이게 뭐지? 영어 잠깐만 뭐 스탬핑 스톤 뭐 이렇게 교육 철학에서 어널로지하게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뭐 이렇게 뭐 코너스톤 즉 기반 코너스톤이 기반돌이잖아. 그 위에 뭐 스탬핑 스톤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캡스톤을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야. 그래서 외국에서 먼저 시작된 그 3, 4학년 교과목인데 특히 4학년 교과목으로 많이 편제되고 요즘엔 그게 1, 2학년 때로 내려오는 추세이기도 해. 미국의 일부 대학에서는 캡스톤 디자인은 여러분이 각과 또는 각 전공 트랙에서 만들어낸 교과목에서 배운 여러 가지 지식을 활용해서 실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에서 생긴 문제들을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코칭을 해주는 게 캡스톤 디자인. 교수님이 특정 지식을 전달해 주진 않을 거야. 그냥 교수님이랑 같이 야 우리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제 이거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약점인 우리나라 학생들 여러분의 가장 약점인 자기 주도형 학습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자기 주도형 학습을 했지? 아니야? 여러분 자기 주도형 학습 때되면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교육 철학이 자기 주도형 학습이야. 자기가 뭘 배웠는지 모르지. 이게 그냥 주구장창 정성만 외운 거지. 정성만 있다고 외운 거야. 근데 대학생이 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존에 모자랐던 지식들을 스스로 찾아내고 그리고 교수님이 가이드를 해주지 지식을 알려주진 않아.
그걸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푸는 거죠. 만약에 나라면 뭐 지금 하고 있는 미네르바 애들이 하고 있는 과제는 뭐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과제에서 미네르바 애들이랑 같이 문제를 풀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 VR로 요즘에 영화도 플레이가 된단 말이야. 영화도 VR로 VR 영화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자, 이거 존재하는 이론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기존의 영화하고는 다른 VR 영화의 문법을 만들 수 있을까? 연기자한테 가르쳐야 되잖아. 잘생긴 애 누구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조승우. 조승우가 그냥 영화에서 하는 액션하고 VR 영화에서 하는 액션이 달라야 될걸? 왜냐면 기존 영화에서는, 여러분 잘 생각해봐. 기존 영화에서는 카메라가 알아서 컷을 하잖아. 그래서 딱 씬하고 씬하고 연결해서 영화를 만들잖아. 그래서 감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겠지. 근데 VR은 잘 생각해봐. VR 쓰고 조승우가 앞에 있어. 이렇게 돌아가서 조승우 뒷머리도 볼 수 있거든? 볼 수 있잖아. 그렇게 촬영하면 되니까. 위에서 볼까? 뭐 이러면서 멀리서 보는 거야. 조승우 보고, 조승우 안 보고, 난 조승우 옆에 있는 여자 영화 배우를 볼까? 막 이렇게 다른 데를 쳐다볼 거란 말이야. 근데 VR 영화가 그래서 어려운 얘기잖아. 그래서 뭐 지금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가 뭐 가장 앞서 있다고 하는 VR 영화의 단편 영화에서조차도 영화를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모르고, 즉 감독이 조승우에게 어떻게 그 연기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제 그런 거 개발하는 거야. 나도 안 해봤지. 너희들이 해봤니? 안 해봤지. 그러니까 해보는 거야. 이게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캡스톤 디자인에서 많이 하지. 여기서 걱정인 건 나도 외부 애들하고 많이 해봤지만 외부 애들은 잘해. 여러분은 내가 봤을 때 100점 만점에 50점이 채 안 된다. 왜냐면 안 해봐서. 중고등학교 때도 안 해봤고 갑자기 대학 가서 스스로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안 하지. 교수님이 가르쳐주는 걸 제일 좋아해.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건 저렇게 하세요. 근데 그거는 캡스톤 디자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수많은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서 완전히 문제를 새롭게 풀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인 거야. 그걸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해서 보통 1년짜리 코스가 있고 우리도 그런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이 있지.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그 문제들은 대부분 예술과 결합된 이게겠지. 지금 동훈이가 촬영하고 있는 동훈이 같은 친구가 하고 있는 과제가 박물관에 필요한 전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박물관도 전시 작품들 많잖아. 그것도 예술이잖아. 뭐 미술관하고 뭐 가면 근데 지금은 미술관이면 다 시각적인 정보만 제공할 거 아니니? 그림. 근데 동훈이가 만들고 있는 게 그 상태에서 좀 다양한 감각 정보를 제공해주면 같은 그림을 보면서도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뭐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거 아무도 지금까지 안 해봤으니까 별의별 지식을 다 동원해서 만들어 봐야지. 외국에서 실제로 뭐 와인 박물관 같은 것들 가면 와인 박물관 가면 이게 그 냄새들이 굉장히 다양한 냄새를 맡을 수 있거든. 와인도 앞에 있긴 하지. 그럼 더 좋겠지 느낌. 뭐 그런 등등등을 이제 동훈이가 개발하는 거고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캡스톤 디자인의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겠지. 그게 캡스톤이야. 경영학과도 필수야. 졸업 요건에 있어. 야, 다리과과도 되게 많이 하지. 질문! 없지? 깔끔하게 설명이 끝! 딱 30분에 끝냈다. 자, 그럼 이제 개별적으로 성적표하고, 그러니까 몰라? 성적표는 나한테 꼭 줄 이유는 없어. 근데 여러분이 내가 설명한 걸 잘 이해하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듣고 있는 교과목들을 좀 알아야 내가 좀 이렇게 나중에 애드업을 할 때 도움이 되겠지. 아까 얘기하면 내가 리스트에 올려줘야 된다고 그랬죠. 3과목까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출력 기억 나하고 꼭 만날 이유는 없고 궁금한 게 있으면 내가 여기서 7시까지 질문을 받아줄 텐데 근데 여러분이 교육과정표랑 여러분 성적표를 근데 개인적인 거지. 여러분이 특별히 너무 이 예술융합 소프트웨어 전공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성적표까지 나한테 주면 내가 그 교과목 구성표에서 이런 것들을 애드업 해주면 좋겠다라고 판단한 다음에 내가 찢어버릴게. 여기 영상 보면서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여러분의 그 기록을 내가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바로 파쇄할 테니까 정말 예술융합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꼭 내 교과목이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교과목이 하나라도 저 리스트에 반영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놔두면 내가 하고 나머지는 그냥 교과목 구성표를 기반으로
내가 애드업을 해줄게. 그리고 아까 저기 보였던 엑셀에서 내가 지금 인정해주는 교과목 있었지? 기억나지? 그거에다가 덧붙여서 학사팀하고 얘기해서 그 20, 근데 그게 2019 1학기부터다. 왜냐면 지금 반영해도 2019 1학기부터 반영되니까 2019 1학기부터 여러분이 이제 그런 교과목들을 인정받는 교과목, 지금 인정을 못 받겠지. 지금은 아까 그 엑셀에 있는 교과목만 인정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주고 가야 될 건 필수는 교과목 구성표. 여러분 각과의 교과목 구성표 나한테 다 줘야 되고. 그지? 근데 2013 여러분은 2016, 2019 교육과정이지. 1619 교육과정이니 1315 교육과정이 있는 애 있니? 아 125 교육과정이 있는 애들 있니? 자기가 무슨 교육과정인지 모르지. 너는 125과 군대 갔다 왔으면. 근데 나머지 너 125 교육과정이야? 아 1호학과니까. 그렇지. 그럼 너는 125 교육과정이야. 그럼 넌 125 걸 갖고 왔어야 돼. 1619 걸 갖고 오면 너는 그 수업을 들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겹치는 건 오케이. 겹치는 거는 양쪽이 똑같은데 121호에 네가 들었던 건 121호에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121호를 먼저 줘야 내가 리스트에 올릴 때 됐죠. 왜냐면 121호에만 있는 교과목이면 너 들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나한테 주시면 돼요.